안녕하세요. 말버TV 강지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벌써 새해가 됐네요. 2020년을 맞아서 말버TV도 여러분들께 자주자주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뉴스 마지막 날 뉴스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공감과 위로였다고 해요. 말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에는 말과 관련된,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가지고 온 책은요.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히데시마 후미카가 지었고요. 일본 작가들이 말투와 관련된 책들을 참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이런 책들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실 텐데요. 한번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에 자신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요. 대화를 나누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앞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스피치의 경우는 불안하거나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안감보다는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라는 것들에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자신 있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대화를 나눌 때 상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대가 편한 사람이면 아무래도 어떤 얘기든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상대가 좀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그분에게 맞춰서 얘기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책에는 그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나오니까요.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일이 저와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심한 적도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나와요. 이 저자가 라디오 DJ거든요. 10년 이상 라디오 DJ를 해서 DJ를 한 경험담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DJ가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실수할 때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요. 익숙해지겠지 하는 불명확한 감각에 기대기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깨달음을 얻는 데 집중했다고 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이때는 이 말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보통은 그 자리에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좀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럴 때 이 작가는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2020년이 되면서는 새롭게 시도한 일이 바로 이 메모를 하는 건데요. 저는 메모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모는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한마디를 한번 적어보는 것을 시작해봤어요. 그게 좋은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말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은 부분들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쁘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아요. 책 제목도 예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은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참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의 성취감을 이루기보다 청취자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 작가는 고민한다고 해요. 우리가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꾸밈이 들어가고요. 꾸며지는 말들 속에는 진심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할 때는 조금 더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예쁘게 말하는 것보다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진심을 전달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 진심을 전달할 때는 예쁘게 말해야 더 잘 전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쁘게 말하지 않으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진심이 좀 오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심을 표현하되 예쁘게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예쁘게 말하는 방법도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볼게요.
그중 한 가지가 이거 같아요. 그런 데를 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문어체 같고 딱딱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이거를 써봤더니 근대를 대신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좀 상대방의 생각을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섰을 때 근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첫 시작말이 근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의식하다 보니까 근대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말 대신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로 바꿔보는 거죠.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그렇군요. 근데 제 생각은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죠. 의미하는 바는 같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40페이지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자신에게 없는 전문 지식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얘기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풀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내가 모르는 것들 알 수 있어서 무척 도움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전문 지식만 나열하는 것은 또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기까지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지식 자랑처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영업용 멘트라고 하죠. 약간 영혼 없는 그런 멘트처럼 영업용 멘트라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단어가 포함이 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눴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저도 똑같은 거 샀어요. 제 느낌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 경험담을 나눠도 좋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약간 유행을 알려주듯이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새롭게 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영혼 없이 하는 영업용 멘트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취향이 같으면 참 이야기하기가 편한데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취향을 존중하면 부정적인 말하기가 사라집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호를 확실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호가 좀 확실한 편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하지 않으니까 이걸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선호가 너무 뚜렷해서 본인과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같이 이야기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내 선호와는 다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자라고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뒤로 또 가보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얼마나 좋은지만 강하게 주장하면 그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다고 강조할 때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아주 좋아, 그냥 좋아,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면 왠지 신뢰가 잘 안 가죠. 그거는 그냥 본인이 자기가 만족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딜 가서 맛있어도 여기 정말 맛있어. 어떤 것이 맛있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면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듣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걸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정말 어렵기도 하죠.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대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상황만 생각하고 내가 기분 좋다고 상대방도 같이 기분 좋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분위기나 말하는 톤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참 검색하면 다 나오죠. 무엇이든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보고 느낀 점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뻔한 얘기 하는 사람은 지루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어디에 가봤더니 뭐가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만의 경험담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포함되면 좋은 것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표현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글로 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브런치도 많이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SNS 활동들 많이 하시니까요. 거기에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면 이걸 말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가 좀 필요하죠. 저는 기억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박으로 느낄 만큼 잊어버릴까봐 메모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메모하는 습관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메모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생각난 것들을 요즘에는 꼭 펜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더라도 휴대폰에 할 수도 있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 순간을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망각하니까요.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메모를 해서 미래에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얘기하다가 이런 적 있으시죠? 상대방하고 계속 말이 겹치는 거요. 저도 가끔 이런 적이 있어서 그럴 때는 먼저 말하거나 제가 먼저 말하거나 하는데 상대방과 타이밍이 자꾸 겹치는 건 대화 중에 생기는 침묵을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고자 했던 의욕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야기하다 보면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두 명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서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겹치는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좀 양보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러기도 해요. 상대방과 나와의 소통 사이에 침묵이라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해서 그것을 깨기 위한 도구로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약간 직업병이기도 한데 예전부터 계속 침묵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제가 코칭하면서도 상대방이 말하는 걸 좀 기다려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기다려주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대의 호흡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언제가 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와 연결되는 점이네요.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침범도 하지 말고 그 타이밍의 침범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겠어요. 여러분은 대화하시면서요, 상대방의 감정에 혹시 휩싸인 적 없으신가요? 상대방이 화가 났거나 적대감을 보이거나 감정적이 된 상황에서는 그 분위기에 함께 휩쓸리지 않기 위해 버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톤도 좀 바뀌는데요. 상대가 좀 격앙돼 있으면 저도 같이 그러게 되는 것 같고요. 차분하게 이야기할 때 저도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독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갈등 상황일 때는 더 격앙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좀 주의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감정적이 된,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정면 돌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기가 어떤 것이 편안한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끝까지 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주의하면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웃는 얼굴에는 웃는 얼굴이 돌아오지만 간혹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웃는 얼굴에 침 뱉기도 한다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 순간에는 깜짝 놀라서 내가 미움을 받았다거나 또는 상대가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신과 똑같은 가치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내 감정과 같은 감정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어떤 감정인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똑같은 가치관 혹은 똑같은 감정, 감정 레벨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바라지 않고 내가 기대를 조금 낮추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싫은 소리를 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서 계속 남아있을지도 몰라. 평생 잊히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특히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할 때는 이 말씀 꼭 드리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서 그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말한 사람은 분명히 잊었거든요. 잊었고,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자체를 공감받지 못하니까 더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정말 독이 될 수도 있고,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어서요. 말 한마디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가 느끼는 불편감, 그 불편한 말은 내가 들었을 때 불편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상대에게 하지 말자. 이 정도만 생각해도 불편한 말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대가 생각 없이 뱉은 말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편한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표현해 보시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글로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것을 치유하는 글쓰기에서는 모닝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펜을 멈추지 말고 계속 써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글을 써야 되지 라는 것도 다 받아 적으면서 펜을 멈추지 않고 쓰다 보면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서 조금 더 속 시원해지는, 남한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해지는 그런 결과도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색함을 느끼는 순간, 대표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누군가와 예상치 못한 같은 공간에 있게 된 때. 참 그렇죠. 상사와 둘이 같은 공간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후배인 부하가 더 좀 조마조마할 것 같기도 한데 상사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혹은 그 어색함을 깨보려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색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럴 때요, 사소하지만 쓸만한 대화의 실마리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날씨나 최신 뉴스, 화제가 되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와 공통점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쓰셔야 되죠. 상사와 둘이 같이 있을 때 상사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요즘은 워낙 맛집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맛집도 좋고 영화도 좋고 TV 프로그램도 좋고, 최근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화제가 되는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공통의 관심사로 가장 많이 나온 건 돈에 관련된 거나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다들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이 재테크에 관련해서는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걸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어를 왜 제대로 읽지 못했지? 라든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기회였는데 멍하게 있다가 날려버렸다, 이런 괴로운 감정들을 적어놓은 나만의 비밀 노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수로 적어보거나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음엔 이런 얘기 해야지 라고 적어보는 그런 노트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에 그냥 살짝 메모해 보는 거예요. 상대가 이 말을 했을 때 다음엔 이 말을 해봐야지 라고, 그 말 자체를 워딩이라고 저 표현하는데 그 워딩을 그대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다음번에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접 누군가와 좀 편안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노트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에 간단하게 메모해보는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캐릭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한테 적절한 캐릭터는 뭔가요? 저도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에요. 나는 어떤 캐릭터일까? 내가 유튜브를 하면 어떤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책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읽은 책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를 저의 캐릭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캐릭터는 주변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봐줬으면 하는 내 모습이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너무 달라서요. 제가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따뜻하게 표현한다고 최대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상대는 냉철하게 코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냉철한 표현이었구나. 나는 정말 공감하고 위로하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냉철함이란 단어에 제가 놀라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냉철한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으려고요. 냉철한 한마디도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대화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늘어놓으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내가 모르는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거는 좋으나 그게 너무 길어지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로 전환이 돼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화를 나눌 때는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듣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고, 듣는다는 거는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8대2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9대1까지 9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5대5 정도, 반반 얘기하는 정도만 돼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 혼자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은 팁이에요.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요, 교정해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상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4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언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교정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해주고, 그 잘했다는 칭찬을 잘했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덧붙여주는 거죠. 교정하는 건데도 이거 하지 마,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부정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조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조언, 평가, 판단, 충고 이런 말들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조언을 할 때 이 방법으로 해보라는 정도, 이 정도면 좋겠어요.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라고 시작이 되면 내 이야기로 전환되니까 그거는 조언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피드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줘도 좋고, 내가 이런 거 해봤더니 이렇게 돼서 좋더라 라는 피드백도 괜찮습니다. 내 경험도 한번 덧붙여 주시면 충고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사이클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일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아가 한 명에게라도 미움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아무 의미도 없는 무난한 말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동의했어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내 의견에 모두 다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어져요.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전달할 때 누군가는 내 의견에 동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특히 강의할 때도요,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거나 눈을 반짝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을 보면서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기를 바라죠. 미움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담을 잘하는 사람은 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착실하게 느끼고 기억해두는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실수 많이 하는데요. 이 실수들을 숨기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죠. SNS를 보다 보면 우리가 좋은 것들만 보게 되잖아요. 이 작가는 그 실수를 한번 SNS에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행복한 순간을 올렸을 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공감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하고 뭔가 잘못한 부분들도 행동으로 벌어진 거고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그 대화의 주제로도 날씨가 있었는데요. 라디오다 보니까 이제 오프닝으로 날씨를 많이 선택을 하나 봐요. 작가는 그날의 날씨로 오프닝을 시작하는 일이 많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 앉기 전까지 세수할 때 물의 온도, 현관문을 열 때 피부에 와닿는 공기, 이런 것들 다양한 순간의 계절을 느끼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저도 캐스터를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느낌이 어떤지, 하늘은 어떤지, 바람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대화의 하나의 소재가 되면 너무 좋죠. 너무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죠. 특히 추운 날, 더운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한 특별한 날들, 그리고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올 때 불편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좀 더 편안하게 첫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보수적이 되어 자신이 아는 세계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의 신진대사는 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찔렸는지요. 새로운 것에 보수적이 된다. 제가 요즘 들어서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지금까지 하던 것이 익숙하니까 하던 것들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편협해지는 경향성이 있죠.
내가 아는 것에만 머물 수도 있고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넓혀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책을 볼 수도 있고요. 내가 평소에 읽지 않던 것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부 세계에 접촉하는 일들을 좀 늘려나가 보시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과 같이 대화 나누면서 정보도 얻고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는 그런 소통이 되셨으면 좋겠고 2020년에는 이 책의 제목처럼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그 말투와 관련된 그리고 소통과 관련된 책들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목표는 일주일에 한 편 올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꼭 여러분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책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